교재는 그 매매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비교를 해야 될 텐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그 256페이지 보면 계약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예상 문제가 매매의 일방예약이야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일방예약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강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방예약에 관해서는 스피드 체킹 몇 번에 있느냐면 9번에 있어. 그 5페이지에 9번 스피드 체킹.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 문제라고 하는데 예약의 종류에는 간단하게 예약을 하면 여기에 예약의 종류에는 간단하게 일방예약도 있고 예약의 종류에는 일방예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예약, 그리고 편무예약, 쌍무예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편무, 그 다음에 쌍무. 그래서 예약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일방예약은 본계약 체결하자 하면 승낙할 것도 없이 본계약이 성립이 되는 예약을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쌍방예약도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 승낙 없이도 계약이 체결이 돼. 근데 편무예약, 쌍무예약은 그냥 여러분들이 민법은 그 이름을 잘 보는 거예요. 편무, 쌍무예약은 의무를 부담하는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본계약 체결하자 했을 때 한 사람이 승낙 의무가 있어야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 예약을 편무예약, 쌍무예약은 두 사람 다 의무를 부담하는 예약. 근데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에 관해서 법규 우리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아셨지? 자, 한번 외워본다. 예약은 쌍방예약으로 추정이 된다,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시험에 추정과 간주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 눈여겨서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추정 그러면 이놈은 게 추정이다 그러지 마시고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일방예약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므로 일방예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증명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 자, 그럼 여기 봐. 일방예약은 매매라는 본계약을 체결할 때, 자, 매매를 체결하자 그래서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본계약 체결하자라고 하는 예약, 완결, 의사표시. 일방이 본계약 체결하자. 자, 갑을간에 을과 을이 갑으로부터 돈 1억을 대어 빌려 소비대차 1억만 꾸어다오, 1억만 빌려다오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이 1억만 빌려다오, 채무자가 1억만 빌려다오 요구하면 채권자가 알았네, 자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혼인을 사이인데 내가 그냥 빌려주지 안 한다고 그렇게 않고 담보를 요구해. 담보? 그럼 뭐 믿고 빌려줘? 우리 마누라 어떤가? 중개사 아니면 어림도 없지.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 토지를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예약을 해.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예약. 그러면 예약 당시에 이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는 예약 당시의 가액이 2억이라면 이제 기억해. 미달이요, 초과요? 따라서 미달이는 적용 안 되잖아 가산법이. 초과하면 가산법이 적용되고 다 같이 소초과. 지금쯤은 그게 자꾸 돼야 돼. 그래서 2억이 뭐로 초과했잖아 이렇게 초과. 그래? 그러면 이제 잘 봐.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 2억짜리로 대신 팔겠다. 그랬더니 갑이 좋다. 2억짜리로 판다는 걸 믿게 해봐라. 믿게 하는 계약을 우리는 담보계약이라고 그러잖아. 믿게 하는 계약이 뭐요? 지인장 강의할 때 거시기 강의하냐?
그래서 믿게 하는 계약을 담보계약이라고 한다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담보계약을 하는데 을이 내가 가등기 해둠세 그러면 무슨 계약이 이루어지냐면 가등기 담보계약.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지? 그래서 가등기 담보계약을 하고 여기다가 가등기 해놓으면 가등기 담보권이 성립이 되잖아. 요때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해서 돈을 갚지 않아. 변제기에 도래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예약한 것 가등기에 의해서 여기다 나중에 본등기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면 본계약 체결하자. 이거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가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 알았네 해야 매매라는 본계약이 이루어져. 없이도 이루어져.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청산금 주는 거예요 지금. 잔금 준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약자 들어가면 다 계약이요. 이제 9살 먹었잖아 벌써. 우리가 시험에 첫 번째 문제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자 들어가면 계약. 그러면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아이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채무 면제해 줬는데 하나 더 늘었냐? 그냥 있으면 하나씩 그때그때 공부해. 그래서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계약이다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 자 이제 권리가 붙었네. 그럼 예약 완결권 그러면 이게 형성권이야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은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킴으로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이제 우리 시험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상처 대포 있어 없어? 있어. 상속, 처분, 대위, 포기. 예약 완결권은 예약 완결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예약 완결권 우리는 권리 나오면 언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행사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그럼 예약 완결권은 이게 올해 왜 여러분들이 시험이 나오냐면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약정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형성권은 약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서 몇 년이야? 10년. 그리고 이것과 구별해서 바로 이어서 나올 환매권이라는 게 있거든. 비교해서 이 환매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처 대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 행사하고 얼마 동안 행사하느냐. 그래서 환매권은 부동산은 몇 년이야? 5년. 동산은 옳지 3년. 그러면 우리는 기간 나오면 항상 출발점 기산점을 물어보는데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때냐 아니면 예약한 날로부터냐 해서 함정이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로 약정한 때부터다 하면 틀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산점만 나오면 기산점 그러면 절대 임의로 정하지. 그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했어 지금. 그 기산점 임의로 정하지 못한다가 대표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자의 기산점은 임의로 정해 못 정해. 어느 경우든 기산점 나오면 정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야.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하면 약정한 때부터 10년이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예약한 날로부터 10년이야 이런 것들 함정. 그 다음에 행사 기간 형성권은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라고 그러냐면 10년인데 정할 때 여기서 이것 때문에 시험 나온다고. 이게 약정했을 때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했을 때 10년을 넘어도 괜찮아. 적법하지 않다. 괜찮다. 그것이 요약집 한번 봐. 요약집. 나는 강의할 때 있잖아. 진짜 재밌어 죽겠어. 아주 많이 예상 문제 탁 가르쳐주고. 91페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것들 다 예상 문제까지 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게 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앞에서 옆에서 동영상 보고 다른 데 보는 사람하고 시험장 갔을 때는 천양지차가다. 그 사람들은
동영상에서는 대충 가르쳐줘. 근데 여기는 내가 강의 전달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건 주관적이니까. 그러나 준비는 내가 철저하게 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 91페이지 예약 완결권 보이나 맨 위에? 거기서 예약 완결권에서 동그라미 3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제한 없이 약정 가능하다. 보였나? 그리고 10년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올해 예약이 나오면 여기서 시험에 나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럼 틀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찍어주는 강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약이 나오면 정오 판단은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야. 왜? 그것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등장을 했고 올해 각종 자격시험이 다 거기서 출제됐거든. 근데 우리 예상 문제는 없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말을 죽은 글을 믿어야 돼? 산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아 진짜야 이거. 여러분 시험장 가게 되면 결론이 나.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을 넘어도 돼 안 돼? 돼. 그러면 정함이 없으면 10년이고 여러분들 정함이 없으면 10년이라면 10년은 짧아 길어. 길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자에게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은 항상 이렇게 기억해. 형성권 그러면 최고 하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형성권자에게 너 본계약 체결한다는 말 할 것이오 안 할 것이오 라고 답을 다오라고 최고를 해. 그래서 최고에 따른 여봐 형성권자의 확답은 이제 시험이 답동네 도달주의요 발신주의요? 뭐 다 잊어먹었나 봐. 생각해.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임으로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형성권자의 확답도 도달주의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에게 너 본계약 체결한다는 말 할 것이오 안 할 것이오 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냐 발하지 않으면 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디 받지 못하면요 발하지 않으면요. 형성권은 그냥 기억해. 도달주의니까 받지 못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받지 못하면 침묵이 됐대. 형성권자의 침묵은 진도 나간다고 진도 안 나간다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효력이 생겨. 이해 가셨어? 그 정도 하면 돼.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처 대포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보존하려고 가등기 할 수 있어. 그럼 그 예약 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가등기가 된 가등기 해놓고 자 이 토지에다 가등기 해놓고 이 사람이 팔았을 때도 우리는 가등기는 본등기 할 때 항상 매진 자에게 하잖아.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항상 매진 자에게 하는 거예요. 환매권은 부기등기 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권리 나오면 줄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이런 거 기억을 해. 자, 여기 봐. 이 우리 가백에 예약해놓고 요 사람이 병에게 팔았대. 그리고 가등기 해놓고 그럼 예약 완결권은 매진자에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소유자에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써놨잖아. 양도된 경우에도 매진자에게 하라고 시험의 포인트니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규정된 내 행사해야 되는데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10년을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때 10년을 넘을 수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기산점은 임의로 정한다 정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 머릿속에 잡아놔. 어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했는데 떠들었는데 머릿속에 정리 안 됐으면 거기에 그 스피드 체킹을 보고 정리해. 스피드 체킹 몇 페이지 있느냐면 일방 예약이 9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을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형제기간. 이게 형제기간이 뭐냐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다고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고? 형제기간. 그러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도 없고 연장도 없고 그러기 환매에도 적용이 돼. 그냥 제척기간만 나오면 자 여러분들 제척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다.
그래서 써놨잖아. 오른쪽 형제기간은, 형제기간이 뭐냐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뜻이야. 형제기간이. 형제기간이 형제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기간은, 자,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기간에 적용받는다,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어 없어요? 연장도. 근데 소멸시효는 이런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나오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취소권에서 나오잖아. 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 내가 강의할 때 머스트가 더 강한 개념이요, 슈드가 더 강한 개념이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슈드가 훨씬 강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한 번 해서 형제기간은 법관이 can 고려할 수 있는 거요, 고려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따라한다. must. 제척기간은 must다 이렇게 기억을 해. 고려해야 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예약이 나오면 거기서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안 나오면 취소권에서 꼭 나오거든. 취소권의 도과기간은 법관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 기억해놓고 머릿속에 정리해보자고. 거기다가 뭐라고 해서 고려할 수 있는 거요, 해야 한다요? 거기까지 기억하면 돼. 자, 한번 여러분들 형제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고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약에 적용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시험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시험에 그 28회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간에서는 그런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그 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최근 5년 동안에 했던 그 출제 분석표 있었지? 그걸 자세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세목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보면 예상 문제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매년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2년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어. 3년마다 나오는 문제. 예약은 5년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5년 만에 나오는 문제를 하면 바보지. 근데 지금 때가 됐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5년마다 나오는 문제는 하면 안 되는데 그게 5년 됐은 게 해야지.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장이 해주는 거지.